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최근에 정말 논란이 많았던 두 가지 사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는 대법원 판결 절차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국민의힘 쪽 얘기죠.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네, 그 두 가지인데 이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핵심 쟁점이 뭔지,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좋습니다. 그럼 우선 대법원 판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이재명 대표 사건 말이죠. 자료를 보니까 대법관들이 그 방대한 전자기록 6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던데 네, 6만 페이지. 그걸 정말 다 검토했느냐 이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그 사건이 전원 합의체로 넘어간 게 4월 21일이고 합의가 24일에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딱 며칠 사이죠. 네, 불과 사나흘 만에 그 방대한 걸 다 보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했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전산 접속 기록, 그러니까 로그 기록을 보자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대법원 쪽에서는 합의 과정은 비공개다. 법원 조직법 65조를 근거로 되면서요. 아, 비공개 원칙. 네, 관련 자료가 뭐 없거나 아니면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전자기록을 봤다고 했었거든요. 아, 봤다고 했는데 기록은 없다. 그렇죠. 봤으면 기록이 남아야 할 텐데 왜 공개를 못하냐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약간 모순되는 듯한.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 처리가 굉장히 빨랐다는 점도 자료들이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건 접수하고 한 달 만에 그것도 조기 대선이라는 아주 민감한 시기에 전원 합의체 선고가 나왔다는 건 뭐랄까 정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전례가 없었다는 말도 있던데요. 네, 한 전직 대법관은 이런 속도는 처음 본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자료 화면 보면 선고할 때 대법원장 표정이 좀 긴장돼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까지. 네, 그래서 이런 여러 정황들 때문에 자료들은 이게 혹시 결과적으로 좀 정치에 개입한 모양새가 된 거 아니냐. 특정 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아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 국민의힘 내부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도 정말 시끄러웠죠. 네,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선으로 뽑힌 김문수 후보를 이제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네, 영입하려고 했죠. 그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엄청났고 또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결국 권용세 비대위원장이 책임지고 사의까지 표명했고요.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땠길래 그렇게까지 비판이 나왔던 건가요?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그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요. 새벽 시간에 딱 1시간만 등록 기간을 공지한 거예요. 새벽에요? 1시간만?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한덕수 후보 그냥 단독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방식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도 뭐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었죠? 한동훈 전 대표는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 홍준표 전 시장은 한밤중 후보 약탈 교체다. 안철수 의원은 막장극이라고까지 표현했으니까요. 아주 격했죠. 와, 표현들이 정말 강하네요. 듣고 보니 대법원 건도 그렇고 국민의힘 건도 그렇고 결국 이 절차 문제가 핵심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경우는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후보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다시 도전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점. 이게 또 큰 문제로 지적됐죠. 그래서 후보 강탈이라는 말까지 나온 거고요. 아, 강탈이라는 표현까지. 자료에 그 김문수 후보 의원총회 들어갈 때랑 나올 때 표정 사진이 있었는데 정말 그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사진이 상징적이었죠. 결국 당원 투표에서도 후보 교체 안건은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부결됐죠. 그건 당원들도 이런 절차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본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뭐 권영세 위원장은 물러났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남은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후폭풍은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쭉 짚어봤는데요. 겉보기에는 다른 사건 같지만 뭔가 좀 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그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절차적 정당성. 네, 사법부 판결 과정에 대한 의문이나 또 정당 내부에서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의 논란이나
전부 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절차가 좀 하자가 있거나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거든요. 그렇죠. 과정이 불투명하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니까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실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절차의 중요성 그리고 신뢰의 문제. 오늘 저희 이야기 나눈 것들이 여러분께서 최근에 이런 복잡한 현안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자료들에서 본 것처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인 사법부나 정당 같은 곳에서요.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그 과정 자체에 어떤 절차적 온전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때 말이죠. 이게 과연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적인 안정성 그리고 신뢰라는 그 기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이 점을 한번 각자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